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란 남부럽지 않은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서 운명의 상대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려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생각일 뿐이고 때로는 생각이 틀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생각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것들이 실제로 행복과 함께 움직이는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 데이터가 말해주는 이 세 가지 조건들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소득과 행복의 관계입니다. 소득이 지금보다 많아지면 과연 행복해질까요? 당연한 걸 묻고 앉아있네? 그런데 데이터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행복과 소득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의 데이터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가장 오랜 기간에 걸친 데이터를 보유한 미국의 경우 지난 70년 동안 실질 소득이 3배나 증가했는데도 행복 수준의 장기적인 추세는 변동이 없거나 심지어 하락세였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됐기 때문입니다. 뭔 말이냐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자 되고 싶다는 말에는 중요한 전제 하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의 소득은 그대로고 내 소득만 늘어났으면 좋겠어. 아닌 것 같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번째 직장을 구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A와 B 중 어느 상황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A. 졸업하고서 연봉 1억을 받는다. 그런데 동기들은 연봉 2억을 받는다. B. 졸업하고서 연봉 6천만 원을 받는다. 그런데 동기들은 연봉 3천만 원을 받는다. 고르기 쉽지 않죠? 아마 꽤 많은 분들이 B를 선택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B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절대적인 금액이 더 적더라도 자신의 소득이 자신의 주변인보다 훨씬 많은 상황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준거 기준이 사회적 비교를 통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 소득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내 주위 사람들은 얼마나 버는지인 거죠. 앞서 제시된 사례처럼 GDP 증가로 인해 그 나라 국민 모두가 잘 살게 된다면 국민 대다수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에 따라 준거 기준 역시 함께 상승하고 결국 내 소득 수준은 올라갔지만 행복 수준은 그대로인 거죠. 좋아, 그럼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소득 수준만 올라가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네. 안타깝지만 데이터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행복 수준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나의 경제 상황이 더 좋아지면 내가 갖고 싶은 것도 그만큼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갖고 싶은 것과 가질 수 있는 것의 차이가 계속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다른 사람의 소득 수준은 그대로인 상황을 전제로 하더라도 소득 수준의 증가로 인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행복해지려면 남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살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로 부자인 사람은 전체 인구 중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결국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거야 라는 말이 실제로 가능한 이들은 전체 인구 중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결혼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은 무조건 하는 것이 좋겠네요. 하지만 그렇게 판단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반전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일단 동거하는 배우자가 있으면 행복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데이터를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성적으로 친밀감을 느끼고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독신자들이 주로 불만을 갖는 건 외로움이니까 결혼을 하면 그 전보다 행복해진다는 말은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혼을 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이혼한 사람들은 이혼 후의 행복 수준이 결혼하기 전 기준 기간과 비교하여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소한 행복 수준은 재혼을 하는 등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다시 회복되지 않았죠. 결국 정리하면 결혼을 하면 그 전보다 행복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이혼을 한다면 혹은 이혼을 할 만큼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면 결혼 전보다 훨씬 더 불행해집니다. 참고로 자녀의 유무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론은 아직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자녀가 주는 행복과 불행의 요소가 적절하게 섞여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남의 가정사는 나의 행복 수준을 판단하는 준거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정생활의 준거 기준은 개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생활의 모습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쉽게 알기 어렵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은 여러분 동료의 사생활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부부 사이가 어떤지는 남의 소득 수준보다는 쉽게 알기 어려운 정보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죠. 연구에 따르면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삶에 훨씬 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 문제는 행복에 확실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건강의 준거 기준은
가정생활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남의 건강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건강에 있어서 준거 기준은 보통 인생에서 가장 건강하던 시절에 낙하됩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지 않는 한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행복 수준이 함께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하면 결혼 전보다 훨씬 행복해지지만 이혼하면 결혼 전보다 훨씬 불행해집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덜 행복합니다.